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정말 1불이라도 빨리 귀향길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하지만 그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반도를 강타한 흰남노의 영향에다가 평년보다 조금 빠르게 찾아온 추석 연휴 때문인지 채소값과 과일값이 7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가계 물가가 조금 어려워진 데다가요. 요즘 연일 경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때문에 추석 이후 우리 가계 물가 상승률 좀 어떨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난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가져가던 나스닥, 어제 장에서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의 안정에 좀 힘입어서 오랜만에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지난달 10일 이후죠, 한 달 만에 이 3대 지수 일제히 좀 큰 폭의 상승폭 만들어내면서 마감한 지난 장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영향 덕분인지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오늘 시장입니다. 코스피 0.39% 상승하면서 2,38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 이상의 상승폭 그려냅니다. 775.9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휴장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추석 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이 나오기가 원래 어려워요. 왜냐면 금요일 날, 내일하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급등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따른 오늘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과거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요, 지금 정도로 떨어질 때에서의 개인들의 그 손실률은 계좌 기준으로, 종목은 벌써 뭐 60% 마이너스 60%죠. 지금 말고 예전에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빠지고 있으니까 힘들죠. 올라가고 있으면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이후에서 여기 올라가는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말도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뒤로 가서도 여기가 이제 일본 불화수소 이슈가 있은 다음에서 급락한 다음에 올라갈 때인데, 이 올라갈 때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종목들이 다 폭등하거든요. 많이 폭등했어요, 이때. 이때 막 애국 관련주 해가지고 그때 막 폭등하고 막 그랬었던 그때장인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가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도 그래요. 이때 당시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2019년도 3월 달인데 3월 달서부터 빠지고,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또 물리고, 여기서 이렇게 물리는 동안에 계좌가 30% 정도 깨지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종목들이
30%에서 40% 박살나면서 토탈 잘 대응한 사람들도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도 있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0, 이 정도 깨지고 많이 깨진 사람 마이너스 50도 깨지고 그랬던 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으로 여기로도 이렇게 돌리면 뭐 요런 장에서도 쭉 떨어질 때 이미 이렇게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까지는 다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그랬던 이제 시장들을 뒤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지면요. 여기가 이제 지수 2,500 갔다가 2,000이 깨지고 1,980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도 마이너스 한 50%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니까 지금 시장하고 비슷하죠. 거의 1년 내내. 1년 동안 거의 11개월, 2월 달서부터 그 다음에 1월 전까지 이제 박살이 났으니까 한 11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11개월이네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도 1년 내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연히 체감들이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서 어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손실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 이제 플러스 난 사람들도 있고 마이너스 13%인 사람들도 있고 마이너스 지금 30%인 사람들도 있고 제각기이긴 한데 최근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 달서부터 따지지 말고 최근 기준으로 빠진 걸로 보면은 한 많이 깨져야 한 30%, 적게 깨지면 20% 정도 보거든요. 계좌가. 물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나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언제 그랬나듯이 좋아질 텐데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가줘야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 주면서 12,000을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다우존스도 32,000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종목들도.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반등만 나와주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현찮죠 모양이. 이 양목이 뻗어줘야 하는데 왜 못 뻗어준다? 추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확인이 되고 나서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갑게도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사료주죠. 그래서 사료주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한일사료, 그렇죠? 지금 10% 급등 나오고 있고 신송홀딩스 거의 11% 가까이 폭등하고 있고 한탑, 사조동화원 다 7%씩 강하게 움직이고 미래생명자원 9% 강하게 반등 주고 있고 제가 사료주들은 올 10월 달쯤이면 움직일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볼 수 있다. 괜찮다. 사료주 죽은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종목은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추석 이후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슈 때문에 아마 이쪽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쏠릴 수가 있는데 이게 추석 전에 벌써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안 움직였는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거래량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일제히 움직이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다 이게 계획을 잡고 종목들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약주도 오늘 흐름들이 강세가 지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강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서는 아마 제약주들도 살아날 거예요. 지금 한미사이언스 7%에다가 한미약품은 4% 강세,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2.몇% 강세를 주고 있는데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적게 깨지거나 남들 20% 깨질 때 5% 깨졌다. 잘한 거예요. 그럼 5% 번 거죠. 그렇죠? 아니 이제 15% 번 거죠. 남들 20% 깨질 때 5% 깨지면 15% 번 거고 남들 20% 깨질 때 10% 깨지면 10% 번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빠질 때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장이 올라갈 때 수익이 안 났을 때 자, 좀 차트를 다시 봐서 추석 이후에서 만약 시장이 2,500 가고 2,600 가고 2,700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 지금 수익이 안 나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시장이 2,700까지 갔는데 전문가님 수익이 안 나는데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비정상인 거고 지금은 수익 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계속 시장이 여기서 한 달 내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5% 깨진 사람들은 15% 번 거고 마이너스 20% 깨진 사람들은 시장만큼 깨진 거기 때문에 그냥 보합입니다.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20% 깨진 건 어떻게 복구하느냐? 장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장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그래서 장이 아직
아까도 차트를 봤지만 차트가 아직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는지 저점이 깨지는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추석을 갔다 왔는데 미국 시장 저점이 깨져버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질 것 같으면 깔끔하게 그냥 20% 30%인 상태에서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더 폭락을 기다리면 되는데 잘못 던지면 올 하반기에서 갑자기 음식업종들이 죄다 몰려가지고 또다시 폭등을 하고 올 하반기에 원전 테마주들이 폭등을 하고 방산주들이 폭등을 하고 막 이렇게 2차 전지 폭등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업종의 테마주가 시장이 안 무너지니까 박스권을 가둬버리니까 이렇게 업종의 테마주가 갑자기 급등해서 폭등을 해버리면 제약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다 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거기서가 더 복구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절할 생각이라면 시장이 확실하게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800이 깨지는 게 확실할 때 그때 손절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은 음식업종,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가운데 일단은 키 맞추기, 일단 박스권의 흐름, 오늘 옵션 만긴 날인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는요, 이런 긴 휴장 전에, 이렇게 추석 연휴 전에 급등장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전 낙폭에 따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조금 많이 힘들었던 요즘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다가올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가올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잡아주시니까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오르비텍 잡아주셨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속 3일에 한화시스템 잡아주셨습니다. 15,250원으로 잡아주셨던 매수가에서 5.6% 수익률 가져가면서 우리 이익 챙겨주셨고요. 금요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잡아주시면서 0.7%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흐름이 좋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한국카본 잡아주셨는데요. 0.7% 수익률 기록했고요.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풍산,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50.9%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의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에서는 굳이 안 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석 전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전략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안 주니까 혹시 모를 흔들림에 대비하고자 손절을 하라 그랬죠, 종목들. 근데 손절하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20%, 30% 아직 그렇게 넘어간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없지만 그렇게 넘어간 종목들은 손절하기가 지금 늦었으니 그냥 그런 쪽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 안쪽에 있는 거는 깨진 게 아니다. 당장 던져라. 이걸 어제 아침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침 방송 요 시간에. 그리고 나서 어제 시장이 오후장 가니까 어떻게 해요? 종목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면서 종목들이 막 10% 떨어진 애들도 있고 8% 떨어진 애들도 있고 5% 이상 떨어진. 아침에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5%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대응 못하고 버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플러스 권역이 있을 때에서 던져라. 지금 시장이 지금 추석 전후 들어가고 있는데 손실이 작거나 수익이 났으면 뭐하러 갖고 있느냐. 던져라 얘기해드렸고 풍산 같은 경우도 어제 던지라 그랬죠. 던지라고 얘기한 이후에서 보니까 장 마감 무렵에서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아주 박살이 났는데 오늘도 박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풍산의 매수 가격이 27,000원입니다. 근데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가격을 좀 더 낮춰갖고 26,000원에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것 같긴 한데 그 가격에 주고 살 수는 없고 왜냐면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야 되죠. 근데 어제 그게 플러스에 있었어요. 어제 오후장에서는 오히려 더 거꾸로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매도하라 그랬죠. 왜냐면 시장이 어제는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추석 전날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으니까 너무 위축되지는 말고 오늘도 마찬가지 전략은 똑같습니다. 수익 난 것들 좀 파세요. 수익 난 것들 팔고 손실 5%에 있는 것도 파세요. 왜 이 전략을 드리냐면 시장이 위험해서 그렇기보다는
이게 추석 이후에 끝나게 되면 이게 섹터가 갑자기 다른 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추석 끝났다고 갑자기 음식 업종이 다 폭등하고 상한가 가면은 그쪽을 쫓아붙어야 되는데 이미 저쪽에 있는 방산주에 물려가지고 꼼짝도 못한다. 혹은 저쪽에 제약주에 물려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고 나서 움직이는 쪽을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는 게 있거나 손실이 좀 작다 싶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까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에 있는 거라면 일단은 정리를 했다가 미국 시장이 확인이 된 다음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그 셀트리온 제약도 왜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로 돌았죠. 그러니까 만만해요. 위치가 만만하고 그리고 대형주고 업종의 대표주다 보니까 제약주가 죽을 생각이 있으면 걔네들이 떨어지겠지만 죽을 생각이 없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르기는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니까 그래도 시장을 살려놓을 거라면 지금 정도가 저점이 돼서 안전하게 그렇게 막 폭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서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다 오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그래 강세를 보여주고 오랜만에 또 셀트리온 형제들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뽑아온 겁니다. 가격 전략은 이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목요일이지만 종목 AS를 월화수 일단은 진행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한국카본, 한국카본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이거 그냥 던지라 그랬어요. 어제도 던지라 그랬는데 자, 어제 던지라고 했었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수익이 났을 때 던지라 그랬던 거예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도 다시 14,500원을 가면서 수익으로 바뀌었죠. 던져야 됩니다. 지금도 던지세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직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에서는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손실이 막 20%, 30% 넘어갔다. 그런 거는 던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등 나올 줄 누가 알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여기 급등 나오면은 뭐하러 던져? 갖고 있는 게 낫지. 근데 한국카본을 왜 던지느냐? 손실이 많이 안 났잖아요. 그거 던지는 거예요. 던졌다가 현금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추석이 끝났더니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33,000까지 올라가 버렸네. 나스닥이 13,000을 넘어가 버렸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강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뭔가가 강하게 움직이겠죠. 지금도 뭐 보면은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일부 종목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모 화학 뭐 2차 전지 관련주 아주 폭등을 하고 있고 일부 지금 사료주들 폭등을 하고 있고 일부 제약주만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아직 죽으려는 모양보다는 버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추석이라서 그렇지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라 그렇지 요 흐름이 요때처럼 죽을 것처럼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래 버리면은 미치는 거거든. 그렇죠? 다 손절했더니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손실이 작은 것들은 매도하는 게 좋은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석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강한 게 확인이 되면 업종의 섹터에서 강하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가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쪽을 따라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손실이 있을 거나 이 정도 수익이 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서는 그냥 요거는 그냥 일단은 손실이 작은 쪽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미국 시장이 확인을 하고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동성화이텍도 마찬가지. 이미 어제 던지라 그랬어요. 어제 던지라 그랬었는데 어제 던졌을 때에서도 손실이 좀 작은 편에 속했죠. 12,400원, 300원. 근데 지금은 확 밀려버렸으니까 손실이 더 커졌을 텐데 손실이 이 정도일 때 그냥 던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손실이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으면 일단 던져놓고 시장 확인하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 풍산 이거는 이미 어제에서도 던지라 그랬었고 어제도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던지라고 했던 종목인데 수익이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제도 거의 오후장에도 더 올라가 갖고 여기서 던지라고 했던 건데 오후장에 더 올라가 갖고 아마 더 비싸게 던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아마 27,000원에서 26,000원으로 밀리게 되면은 그때에서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떨어졌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데 하여튼은 기다리면은 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은
그때에서 다시 싸게 잘 주워 담으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27,000원의 가격을 드렸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전에 여기 바다에 추천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26%인가 27%인가 수익이 났다가 떨어진 겁니다. 어쨌든 어제 제대로 팔았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서는 일단은 수익 난 것들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아서 어제는 그 전략을 드렸던 건데 손실이 아직 많이 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다리세요. 그거는 미국 시장이 확인이 되면 어쨌든 오늘 강한 섹터들이 있다라는 건 일단은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인 셀트리온 제약으로 가봅시다. 자, 셀트리온 제약. 사실 지금 가격도 매수는 해볼 수 있는 가격은 맞는데요. 일단 뭐 시장이 지금 살살 밀리고 있으니까 굳이 이 가격에서 좀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좀 밀리면 사세요. 73,600원. 오늘 뭐 제약주 폭등한 날 아니니까 73,600원 이하에서 좀 공략을 하시고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74,400원에 추천했던 거거든요. 74,400원을 추천했다가 어제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2.7% 빠져서 67,4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장중에 조금 수익이 났었죠. 71,000원까지 갔으니까 조금 한 0.7%인가 수익이 났었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삼형제가 무너지면은 제약주들은 죽어요. 근데 이제 겨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강하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제일 좋은 건 셀트리온이죠.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지금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거운 종목을 이만큼 눌러놨으면 얘네들이 겨울에서는 위쪽으로 이제 올리겠죠. 그럼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셀트리온 제약도 이 저점은 안 깨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안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무지하게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만만한 놈을 추천한 거예요. 만만한 놈을. 원래는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만약에 내일 시장이 열린다라 그러면 지금 원래 사료주를 해야 돼요. 근데 사료주를 지금 들어갔다가 미국 시장이 흔들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추석 끝나고 왔더니 아니 미국 시장이 빠져버렸네. 그럼 저 사료주들은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던 거에 반토막. 그래 버리면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전한 섹터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미국 시장만 추석 끝날 때까지 뭐 급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락만 안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박스권만 유지만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박스권만 유지만 되면 됩니다. 박스권 유지만 되면 테마주들은 알아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미국에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꺼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경기 침체로 다 급락해갖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꼼짝하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폭락할까 봐 지금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미국 시장이 폭락이 없이 계속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그러면서 어제 이제 2인자, 뭐 미국에서 뭐 2인자가 뭐 얘기했다 그러죠. 경기 침체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너무 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에 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갑자기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뭔가 그래도 좋은 얘기가 미국에서 좀 나올라나?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반등을 줬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대감에 맞춰갖고 2% 3%만 반등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꼼짝도 안 하죠. 어쨌든 추석 지나고 나면은 미국 시장이 급락이 없다면 그럼 또 다시 테마 장세가 펼쳐질 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공개 방송을 만들어 놨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이따가 또 들어오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셀트리온 제약 만나고 왔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갈 종목으로요. 오늘의 매수가 73,6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카카오 게임이요. 카카오 게임 57,300원에 20%입니다. 53,000 얼마요? 57,300원이요. 57,300원. 예, 예.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이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오려면 당연히 시장이 올라와야 돼요. 예, 예. 자, 시장이 올라와 주면은 일단 52,500원까지는 자율 반등이 나올 거고 뭐 특별한 뭐 호재가 없이는 위로 이렇게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손절은 좀 늦은 것 같고요. 예, 예. 뭐 악재는 뭐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장이 빠지면 얘도 빠져요.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뭐 지수가 만약에 2,300이 깨지고 2,00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도 뭐 영락 없이 뭐 얘만 빠지는 게 삼성전자도 4만 전자 될 거고 얘도 이제 4만 원으로 내려갈 거고 할 건데 아직 시장이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안 깨지고 버텨주고 있고 미국 시장만 올라와 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2,500, 2,600 이 정도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 얘도 57,000원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고맙습니다. 킵니다. 예. 시장이 예. 올라와 줘야 돼요. 네. 자, 다음은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3,500원에 10%. 어제 같은 날에서 이렇게 어제는 시장이 개별주들이 흔들림이 심했죠. 그냥 어제 같은 날에서 현금화를 하시지. 손실이 작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금화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얘는 한 5% 정도 손실인데 이거는 현금화를 그냥 지금 자리에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급등을 할지 폭락을 할지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크질 않죠.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한다. 그러면 얘로 다시 들어가 갖고 만약에 얘를 비싸게 얘가 만약에 월요일 날에 이제 급등 우리나라는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에 갭상승이 나와서 3,100원을 시작을 해요. 그럼 거기서 따라 들어가 갖고 3,400원에 먹어 갖고 7%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다른 걸 들어가 갖고 7% 먹든 5%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손절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버티겠다라 그러면은 대신에 버텼을 때에서의 리스크는 미국 시장이 만약에 폭락할 때 그러면 얘는 저점이 여기라 쿵 하고 깨져버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도 되고 손절도 되고 둘 다 가능한데 일단 저점 자리는 2,600원 깨지면 손절.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반등을 주거나 저점이 깨지거나 하는 거니까 시장이 키가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빠지면 얘는 무너지는 거고 주식시장이 지지가 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저거는 아직까지는 오늘 사료주들하고 제약주들이 강한 거 봐서는 시장이 뭐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아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좀 더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더 확인이 돼서 확실하게 미국이 나스닥이 12,000이 회복이 되면 다우도 32,000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은 얘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으니까 손절하기 싫다면 미국 시장 반등에 한번 걸어보고 보유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신기계 9,300원에 20%, 9,300원에 20%. 이것도 손실이 조금 커 보이네요. 한 15%? 한 15% 정도 손실인 것 같은데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포가 될 건데 많이 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빠지죠 지금.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왜냐면 하락 연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점을 한번 깼고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해갖고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이렇게 줘갖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갈 생각이 있었으면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는 게 맞는데 좀 저점이 좀 깨졌다는 게 조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성 파워텍은 아직 안 깨졌죠. 그러니까 얘는 안 깨졌기 때문에 뭐 버텨도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 저점이 깨지면 얘도 반등 줄 때 5,000원, 지금 5,500원이잖아요. 지금 5,490원, 거의 5,500원대인데 깨지면 5,000원에서 팔아야 돼, 얘를. 지금보다 10%더 빠진 데서 팔아야 돼. 깨지면. 안 깨졌기 때문에 지지하고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뭐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주가 관리를 하면서 지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위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반등 주면서 걸리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반등을 줄 때 한 9,000원만 올라와줘도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일단 차트적으로는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얘는 뭐 보면은 계속 개인들만 다 갖고 있고 기가 외국인들은 잘 건드리지 않는 거 보니까 일단 저점이 깨졌다는 게 조금 안 좋아 보이네요. 어쨌든 손실이 15%라서 손절하기도 좀 그렇고 손실이 5%였다면은 그냥 손절하고 저기 뭐야 추석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 확인하고 다시 재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손실이 이미 커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화학을요. 네. 62만 원에 10% 샀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올라갈지. LG화학. 자,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요? 62만 원에. 62만 원. 이거 수익 나셨네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될지. 지금 2차 전지가 좀 그래도 오늘 흐름들이 나쁘질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한 60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위험한데 이 대형주가 60만 원이 깨진다는 거는 장도 박살나겠다는 뜻이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던지면 돼요. 얘가 60만 원 깨진다는 얘기는 시장도 박살나니까. 그러니까 얘가 60만 원 깨져서 한 4% 깨지면 다른 애들은 10%씩 깨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갖고 있다가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한 67만 원 있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N자의 목표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67만 원 돌파하면 75만 원에서 80만 원 나오는 자리 나오네요. 일단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자, S&T 모티브. S&T 모티브 49,000원에 7%.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47,000원 깨질 때 손절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손실나고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안하지 않다면. 근데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일단 작전사 후퇴. 그냥 팔아버리고 추석 이후에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매수 가격이 떠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가져가야 돼요. 내일과 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올라갈지 빠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42,000원에 산 것도 아니고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현금화를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차라리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따라 들어가거나 다른 쪽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싫다. 나는 그냥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물귀신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라면 47,000원 깨질 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면 보유를 만약에 불확실성을 가져가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3기 5,930원에 30%. 이것도 지금 2차 전지 급등하면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인데 바닥에서 사실 57% 갔으면은 수익 많이 났어야 될 종목인데 고점에서 하도 많이 물리다 보니까 5,700원이면은 5,750원이면 대략 거의 반토막 났었네요. 47% 가까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라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근데 손실이 작으면은 이거 이제 뭐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손실이 한 10% 안쪽으로만 줄어들어도 손절을 좀 권해드릴게요. 10% 안쪽. 근데 아직 10% 안쪽은 안 들어왔고 마이너스 16%대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25% 늘어났는데 참 이럴 때가 이제 어렵죠. 왜냐면은 바닥에서 사서 수익이 났으면은 너무 쉽거든요. 지금 윗꼬리가 달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얘기 누군가 팔고 있으니까 같이 팔아야죠. 원래는.
수익이 났으면은 같이 절반을 팔든 90%를 팔든 이렇게 팔아버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남겨놓으면 되는데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길게 봐야죠.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하여튼간 10%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들면은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보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은행으로 갑니다. 제주은행 7,200원에 20%, 7,200원에 20%, 뭐 대충 요 정도, 마이너스 9% 정도.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참 어렵게 이렇게 무슨 원형천조형 비슷하게 이렇게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이까지 올라왔다는 건 그래도 한번 위쪽으로 한번 가고 싶어서 올린 것 같은데 7,000원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7,000원쯤에서 좀 약하다 싶으면은 던지면 되고요. 거기서 강하게 뻗어주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7,000원 부근이 일단 다음 저항 라인인 것 같은데 쉽게 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7,000원까지 일단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나노텍 1,100원에 10%. 얘는 지금 시장에서 아주 신기하게 혼자서 폭등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장 흐름에서는 거꾸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나머지들은 올라가지 못해갖고 얘가 너무 부러울 텐데, 요거는 13,000원이 안 깨지면 냅둬 보세요. 어차피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돈 넣고 질러 올리는 거니까 세력들이 알아서 책임지겠죠 뭐. 그래서 13,0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안 깨지면은 냅두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누군가가 받아줄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 던지겠죠. 그러니까 13,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위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서 더 올릴 수도 있고, 불안하면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면 되는데 비중 10%인 거 보니까 벌써 비중 줄인 것 같은데, 비중 줄인 거라면은 13,000원 지지하면은 그냥 냅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덱스터요. 덱스터. 가격은요, 18,900원에 네. 비중은 20%인데, 네. 이게 계속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어차피 그러면 정리를 하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나중에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회사라든지 그런 전망이라든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일단 회사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됐었던, 그때 한때는 그걸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인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실적 추이는 계속 우상향으로 좋네요. 그러니까 매출도 좋고 뭐 적자난 회사도 아니에요. 이미 올해는 흑자 전환을 했고 내년에서는 이제 실적이 더 증가가 되는, 그러니까 회사로 볼 때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계속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받고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실적이 좋다라는 거를 세력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바닥에서 매집해 놓고 먼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이게 원래 5,0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실적이 좋을 거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사놓고 쭉 올려놓고 정작 실적이 좋은 2022년이 되니까 지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장이 또 빠져갖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도 영향도 있는데, 근데 지금 물린 가격대가 지금 18,900원? 네. 네, 그 정도면은 이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주면은 10% 안쪽에서 손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8% 한 이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손실이 좀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안 주고 미국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면 돼요. 여기 미국이 여기 이 나스닥이 11,000, 1,500이 깨져서 박살이 나면 네. 덱스터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 떠 있는 것들도 다 죽어 내려갈 건데, 그럼 다 같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럼 종목들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0% 깨진 게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깔끔하게 손절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반대로 12,000원 가고 12,500 가고 13,000 가고 이게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우도 32,000, 33,000, 34,000으로 계속 회복을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줄 거고,
그러면 이 덱스터 종목도 바닥에서 10% 정도는 올라가요. 아무리 얘가 꼼짝 안 하는 종목이라 해도 10% 정도는 반등을 줍니다. 그러면 손실이 많이 줄어들죠. 네. 그때 차라리 손절을 하거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버티시래요. 한번. 아, 그냥 버티세요. 일단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중간 시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시황 보고 그리고 나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415326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셀트리온 제약, 지금의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73,6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73,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속에서 매수의 포인트 좀 현명하게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양시장 수급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어제에 이어서 좀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1,096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어제 좀 강력한 매도세 보였는데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2,37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에서는요. 지금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42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오늘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각각 71억 원, 32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우리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만 조금 좀 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수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37%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1% 이상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77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옵션 만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석 전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원래 이제 옵션 만기 때에서 지금 상승 방향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수가 더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다 보니까 지수가 폭락하지도 않고 어차피 지금 이 구간에서도요. 305자리, 선물지수 305,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선물지수로 305니까, 어제 이제 저점 자리가 306, 선물지수로는. 근데 이게 코스피 200으로 이게 기초자는 이거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한데, 어쨌든 306. 그러니까 305자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풋옵션 쪽 내지는 이제 하방 쪽으로 잡아놨던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또 수익이에요, 쟤네들은. 수익인데 이제 큰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거죠. 다행인 거는 만약에 이게 이제 밑으로 확 하고 떨어졌으면 외국인들은 합성 포지션에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날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뭐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반등을 주니까 오늘 기관들이 일단 매수로 방어를 해주죠. 기관들이 매수로 지금 하도 있다 보니까 뭐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콜옵션을 36억을 다시 사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폭락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급등이 안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2%는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 많이 빠지기만 빠졌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많이 억울하시긴 할 거예요. 미국 시장 2%는 올라갔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1%? 똑같이 2% 올라가줘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추석 전이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고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움직여줘야 돼요. 미국이 여기서 미국이 이렇게 32,000, 다우 기준 32,000, 나스닥은 12,000 그렇게 올라가줘야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여기를 2,400을 안착을 하는 이게 61선 안착을 하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라는 거 하나를 2%든 3%든 요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종목들이 그때서는 조금 더 강하게 달리겠죠. 이미 벌써 저쪽에 있는 사료 관련주들은 오늘 좀 강하긴 하지만 뭐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제약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주는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섹터들도 반등을 다 줍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가 뭐 급락하거나 그러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냥 관망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서도 어제서도 추석 전이니까 일단 수익이 난 것들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세질 않았잖아요. 어제 전까지. 오늘 뭐 반등 나왔다지만 저거까지는 아직은 좀 미흡하니까 수익이 난 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작은 것들을 일단 현금화했다가 미국 시장을 확인을 하고 다시 재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12,000을 돌파를 했네. 다우가 32,000을 돌파를 했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열심히 또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미국 시장이 확인이 더 필요하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하락은 약간 멈추는 모양이니까 오늘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오늘 폭락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느껴봐도 종목이 뭐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도 하락보다는 2배가 더 많고 코스닥도 979개의 상승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상승한 종목들이 월등히 많으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한 사람들은 이따가 또 제가 공개 방송 때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에너지 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 예. 17,900원에 20%요. 17,900원에 20%면은 예. 이게 올랐었는데 아침에 뉴스가 떴더라고요. 사채 발행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내려가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17,9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굳이 이걸 갖고 있지 말고 그냥 팔고 네. 지금 종목도 빠진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지저분해서 피하듯이 그냥 뉴스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움직이는 것들로 그냥 공략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굳이 어렵게 이거를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 사채 발행한다는 게 좋은 뉴스가 아닌 거예요. 사채 발행이 많아 이거 이미 고점에서 블록딜로 이슈가 떨어지면서 한번 두들겨 맞았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블록딜 이슈가 나왔었어도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찍으면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난이도를 1에서 100까지 봤을 때에서 얘는 난이도가 거의 99점짜리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위험하다. 예. 아니 위험하다 뭐 게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난이도가 10 예. 정도 예. 아주 쉬운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뭐 산 탈 때 보면 난이도가 초급자 코스, 중급자 코스, 고급자 코스 있죠. 네. 산 올라갈 때. 근데 굳이 상급자 코스로 이렇게 막 암벽 타듯이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수들한테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못 간다 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바닥 잡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얘기가 없이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손실이 만약에 컸다라 그러면은 뭐 한번 버텨보시고 반등을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저는 권하겠지만 지금 뭐 100원 수익인 상태에서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아직 양봉도 안 나왔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차라리 추석 이후에서 다시 시장을 보고 접근을 예를 하든가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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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제가 볼 때서는 그 안 움직였던 사료주들 음식업종이 움직이고 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키를 맞춰주면서 그래도 추석 이후에서 흐름들이 좀 그래도 좋게 만들어주려고 일단 돈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할 예정이니까 시장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람들은 특히 제약주라든지 사료 관련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반기 시장을 보고 겁먹지 말고 이따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 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개 방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